방금 전에 소개받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라고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정말 거의 저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빠뜨리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숨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목적 세워두시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시간에 따라서 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행 기간 동안 김평우 변호사님 대선배님이시고 사실 가까이 모시면서 이렇게 과외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LA에서 그리고 또 뉴욕에서 또 워싱턴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거기서는 크리스찬 분들이 많으시긴 했는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강연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이름이 김은구인데요. 은혜 은자 구할 구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했다. 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 기억나시면은 계속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틀란타 처음입니다. 미국 두 번째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서울 촌놈입니다. 미국 구경도 많이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필그림 교회에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선교관 너무 아름다운 선교관에서 이게 또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 이렇게 조율해 주신 박사님과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 청년분들 저희가 있는 동안 너무 아름답게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괜찮으시면은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서니까 안 보이네요. 제가 혹시 앞으로 나갈 거야?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트루스 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소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서 법학 전공하고 석사 과정 마치고 나서 제가 군복무하고 그러면서 게임 회사에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 있었고 그 이후에 게임 회사 또 게임 산업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제 사업도 하고 하다가 다시 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에서 이렇게 박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데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런 트루스 포럼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학교로 들어간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서울대의 레즈비언 총학생 회장이 당선됐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예,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친구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왔다가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학교 안에서 사실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집어넣고 그것을 그러니까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학칙 수준으로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학칙 수준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혹시 염한섭 원장님 아시나요? 동성애자들 이렇게 치유 많이 하신 분인데 에이즈 환자들
아이들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돌보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강연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연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을 서울대에 모시면 좋겠다. 제가 지금 서울대학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데 그 학교 강의실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들께 권유를 드렸고 교수님들께서 승낙하셔서 그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이게 광고가 나갔더니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 막 찬양 부르니까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면서 얘네들도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도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친구들인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때 이 이슈가 사실 이렇게 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과정 때. 그런데 국제인권법도 국제법 안에 있는 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석사과정 때 그 동성애자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2001년, 2년 그때 만나면서 이 친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권규약이나 이런 그 당시에 이게 국제법적 논의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성애 이슈를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하는 쪽으로 그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가서 공부도 좀 더 하고 관련된 논문들을 좀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동성애를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려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논문도 쓰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 들어가고 났더니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예, 그 탄핵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초반에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놀라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이게 말씀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언론의 거짓된 선동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갔었기 때문에 그 실체적인 진실을 따라가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말 그 거짓된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참 위험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가는 내용들 좀 정리해서 글을 썼는데 그거를 좀 요약을 해서 서울대에 대자보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자보로 붙이고 대자보를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붙였어요. 그 서울대에 붙어 있는 대자보들 아시겠지만 다 좌파 대자보거든요. 그리고 탄핵 지지하는 대자보고 그리고 막대한 압도적인 의견이 그 당시에 그 의견이 이렇게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했기 때문에 사실 대자보를 이렇게 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써본 적도 없어요. 그 학부 석사 때는. 그런데 대자보를 이렇게 참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붙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붙였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대자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또 격려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연락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감사했던 게 대자보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학교 안에서도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연락을 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또 동문분들과 함께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라는 이름으로 탄핵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대자보를 계속 쓰면서 탄핵이 부당하다는 것을 사회에 이렇게 좀 알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데 제가 법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인 판결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더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학부 때도 그렇고 석사 때도 그렇고 공부하면서 대학이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한쪽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사실 좀 길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자. 그래서 포럼을 열어서 반대되는 생각들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 아니면 그 전문가분들 모셔서 학교 안에서 포럼을 계속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에서 SNU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로 모임을 새롭게 변경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일 처음 진행했던 강연인데요. 이동호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그 옛날에 주사파 운동권 리더였습니다. 지금 임종석 많이 위험하죠. 그 임종석 키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분을 초청했던 이유는 원래 자유경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강연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비디오에서 보고 이분 강연이 그러니까 좌파에서 이분이 전향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오셔서 학교에서 강연을 하시면은 학생들이 좌파의 본질을 촛불 세력의 핵심에 있는 그 사람들의 본질을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모셔서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이 그러니까 이분 강연도 정말 파워풀했고 이분 강연을 저희가 글로 적었어요.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카톡으로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호 선생님께서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연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좌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놀라시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이동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그때 거기서 강연을 했는데 나한테도 카톡이 수십 번 들어왔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많이 포워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호 선생님한테도 카톡이 직접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외에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1회 강연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번째 강연할 때였는데요. 이때는 언제였냐면 대통령 선거 진행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첩을 한번 모셔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분이 실제 간첩이셨어요. 북한에서 난파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이렇게 총 맞고 잡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렇게 자살하실 뻔했는데 자살 못하시고 살아남으셔서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강연을 굳이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강연을 이곳에서 했어요. 자연대 대원 강의실. 그리고 6회 때까지는 자연대 대원 강의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연대에서 이게 가장 큰 강의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으로 학교에다 현수막을 달아서 저희 강연을 홍보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연을 내용을 보시고 좌파 쪽 교수님이 자연대에다가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편향된 정치적인 강연을 학교에서 하냐, 자연대에서 하냐, 자연대가 연관된 거냐, 뭐 이렇게 클레임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 클레임을 자연대 쪽에서 받으셔서 저희한테 이날 강연장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른 강의실 알아보느라고 정말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뭐 법대 나왔으니까 이거를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이슈를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관련된 제가 아는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장소를 옮기는 선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공대 대형 강의실로 옮기고 지금은 그 기숙사의 가온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사용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그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대응을 하고 또 저희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큰 탈 없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포럼을 만들면서 이름을 어떻게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서울대 모토가 그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 트루스 포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원래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또 이게 정치적 의견은 사실 다를 수도 있어요. 건강한 정치라면은 건강한 사회라면 정치적 의견은 다를 수도 있고 뭐 좌파 우파 할 때 뭐 꼭 좌파가 나쁘고 우파가 항상 선한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논의가 됐건 사실 이렇게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할 때 또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질적인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되셔야 하겠기에 트루스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 말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리고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트루스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27회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꼴로 지금까지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발벗고 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강연료를 만약에 드린다고 하면 참 비싼 분들이 자원하셔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학생 조직이기 때문에 강연료를 많이 못 드리는데 1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10만 원 드리면은 또 그걸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또 다시 후원금으로 처리해서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7회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저희가 강연을 월요일에 하는데 강연이 없는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대자보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대자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서울대 안에서도 대자보 쓰는 그룹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 운동권 친구들이 내부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자보가 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희 대자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돌아다녀 보면은 트루스 포럼 대자보밖에 안 보인다. 학교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다. 한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또 그 운동권 친구들이 대자보를 열심히 붙이는데 저희도 열심히 붙여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그 숙대 친구들이 손으로 썼습니다. 예, 손으로 써서 이렇게 대자를 붙였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 편견, 차별을 지향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소수자의 의견은 이렇게 참담하게 무시하는 것이 또 그들의 이중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영향받지 않고 다시 붙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붙이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운동권 친구들이 사실 저희 대자보에 대해서 의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오토원 비어 사망 때
학교 안에서 사실 이렇게 아무런 목소리가 없더라고요. 이게 추모하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어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토원비어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하는 추모단을 만들어서 중앙 도서관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류샤오보 아시나요? 예, 그 천안문 사태, 중국 천안문 사태 때 주동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 돌아가셨을 때 그 한국 언론들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보면은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천안문 사태를 같이 주동했던 헤드급 중에 한 분이 제가 성함은 까먹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지식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분도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글들을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잖아요. 류샤오포 하면 위키피디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알투세르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추모단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학교 안에 중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누가 붙였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통해서 물어서 그러니까 제가 붙인 걸 알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거 네가 붙였냐?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 정말 큰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 친구들도 사실 그 시진핑 정권의 그런 포갑적인 그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 정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그 친미 반중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은 미국입니다. 중국도 친구이지만 그 군사 동맹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친미 반중해야 되는데 반중을 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연대해서 중국의 잘못된 점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친구들이 양심적인 중국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모든 친구들을 우리가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미 반중해야 되지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좀 길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집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김진태 의원께서 저희랑 또 같이 행진하시고 했던 사진이고요. 그 8.15에도 저희가 태기 집회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목소리들이 미국 사회에 또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대로 번역해서 그 영문으로 아티클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매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자, 영문 기자회견을 하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이렇게 진행했고 그래서 그걸 유튜브로 영어로 그 기자들한테 뿌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예 차라리 국회 가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 예약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가서 했습니다. 국회 가서 하고 국회에서 또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영어로 이렇게 기자회견하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해외에다가 그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려는 그런 이렇게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럼은 월요일 저녁에 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학 때나 이럴 땐 시간이 좀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럴 때는 저희가 특별하게 날을 잡아가지고 특별 강연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에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포럼이 서울대만 있으면 안 되겠다. 각 대학별로 우리 같은 이렇게 포럼이 세워지고 또 대자보도 붙이고 하는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려대에서 조평세라는 친구가 저희 포럼에 열심히 참석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고려대에서 시작할게요 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에서 대자보 붙이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트루스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각 대학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인 분들이 필요한 게 저희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학생들만 했으면은 처음에 학생들만 했으면은 저희가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처음에 뭐 홍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 학생들 한 10명, 20명 있는데 외부에서 또 20명, 30명 이렇게 와주시니까 강연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시작할 때도 사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 분들까지 모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트루스 얼라이언스 이렇게 했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은 한 740분 정도 지금 되고 이거는 69는 뭐냐면은 그 각 대학 그 관련된 대학이 있는 학교 그러니까 졸업생을 포함해서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해서 이렇게 학교들을 세어보면은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 69개 이렇게 대학교가 있고 그 중에서 그 대표가 있고 조금 액티브한 대학이 25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외에서 신청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 명확하게 잡지 못해서 어떤 특별한 활동들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이렇게 온 걸 계기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대학 대표 청년회원들 모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슈타인즈 채널 아시나요? 예, 이 친구 익숙하시죠? 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트루스 포럼 시작할 무렵에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이혜성이라는 친구인데 자기 친구들하고 슈타인즈 채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는 취직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가고 뭐 그러면서 이 친구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트루스 포럼에 들어오게 됐어요. 조인하게 됐어요. 조인하고 그러니까 초기부터 저희 강연들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도 자체적인 영상 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팀을 담당하던 친구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슈타인즈에서 꾸준히 와가지고 저희 강연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강연이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 친구도 저희 포럼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트루스 포럼하고 슈타인즈 채널은 별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트루스 포럼은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개신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혜성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고 지금 김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에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개신교를 이렇게 넘어오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성당이 익숙한 친구고, 그 천주교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하고 이게 다른 게 술 마시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게 그 혜성이는 이게 술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천주교인 친구들, 트루스포럼 회원들이 술집 가서 찍은 사진들 이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트루스포럼 요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갑자기 타락했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슈타인즈 채널하고 트루스포럼하고는 별개의 조직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루스포럼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인정합니다. 그 선배 세대의 유산이고 저희가 이어받아야 할 유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해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합니다. 예, 이 한미동맹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에 굴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동맹은 가치 동맹입니다. 자유와 진리의 가치, 그리고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하면은, 미국이 그 가치에 위배될 때는,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동맹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1, 2, 3번은 생각보다 지금 젊은 애들, 젊은 친구들 많이 공감합니다. 문재인 지지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1, 2, 3번 공감하는 친구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번은 공감하는데 4번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쉽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렇게 핵심 가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또 이게 공식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게 가져갈 텐데요. 기독교적 가치관의 존중.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 다른 친구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예, 여기 이혜성 대표처럼 이렇게 천주교인 친구들도 있고 불교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에 이걸 어떻게 그 규율들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 가치관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회원으로 모시는 걸로 이렇게 명확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걸 먼저 보시죠. 이거 혹시 보셨나요? 여기 누구시죠? 태영호 공사 아시죠? 예, 그리고 박상학 대표 아시죠? 예, 두 분 다 탈북자이시고 지금 북한 인권 활동 제일 열심히 하시는 탈북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쓰여 있나요? 반통일 공작, 공개 수배.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대학생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신촌에서 막 찌라시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럼 우리 체포 대기조가 날아가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얘네들 왜 이러나요? 얘네들 왜 이럴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좀 이해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펜앤마이크 아시나요? 예,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님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죠? 거기서 아주 좋은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나의 좌파 탈출기 라는 수기를 공모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이 친구가 대상 탔습니다. 예, 이 친구는 23살이에요. 현수환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좌파였습니다. 골수 좌파였습니다. 평범한 좌파가 아니라 마르크스 책 끼고 살았고 공산당 선언 외우고 다녔습니다.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왜 그랬냐면은 이 친구가 서클에 가입했는데, 고등학교 서클에 가입했는데 그 서클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전교조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의 이렇게 가르침은 이겁니다. 자본주의 그리고 또 부당하게 세워진 대한민국, 이것은 만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가지고 세운 부정한 나라고, 자본주의는 1%가 99% 착취하는 아주 못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뒤엎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나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 이해 안 되시는 것들, 문제들 여기에 다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요걸 주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희망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큰 희망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항상 그런 그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혁명을 해야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똑똑한 친구인데.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을 봤어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했답니다. 근데 성적표를 딱 받아들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확 깬 거예요. 아,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 안 했구나. 이게 그냥 그때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서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일들, 우선 내가 공부 안 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도 이렇게 이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 알았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분 데이빗 스트라우브라고 박사님이라고, 이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부시 정권 때까지 아들 부시 정권까지 국방부에서 일하신 분인데 한반도 전문가신데 민주당이세요. 이분이 쓰신 글들 보면은 나름대로 미국의 입장을 강변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대한민국을 어떤 형태로건 이렇게 좀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미국이 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당해요. 예,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당하십니다. 이분이 서울대에 오셨어요. 서울대 오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결혼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상황 돌아가는 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이해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언론에서는 네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 너 지금 여기 한반도 전문가 학교에 온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서 강연을 들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예약을 해서, 그때는 여자친구죠. 예, 예약을 해서 같이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촛불 혁명, 촛불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발현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80년대 주사파 운동권들 아시냐고, 이 사람들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혹시 아시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는 소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소멸한 게 아니냐.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전향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되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지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그 공산주의는 소멸하지 않았는가? 그 소련은 무너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 그분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소련이 제대로 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련이 사회주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보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논리를 어떻게 갖다 대냐면 스탈린 일국 사회주의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소련이 이렇게 혼자 단독적으로 그 공산주의 혁명할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동시에 일어나서 혁명을 했었어야 됐다. 그걸 주장한 게 트로츠키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트로츠키는 스탈린한테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사회주의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트로츠키를 추종을 해요. 물론 그 안에서도 베리에이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주의 아니다, 공산주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 그 독재국가지. 김정은 독재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지원해야 됩니까? 미국을 지원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이게 질문입니까? 질문도 아니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거 대학생 애들한테 막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예, 그 두 가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부정하게 세운 나라다. 북한은 자주적으로 세운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한 독재국가지. 김정은 그래 나빠. 근데 사회주의 국가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북한의 정권은 나쁠지라도 북한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고 사회주의 체제의 1단계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공동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경영 시스템은 완성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체제, 정권은 타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는 지키기 위해서 유사시에 만약에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북한과 손잡고 미국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돼요, 이게?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셔야지 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이해 가시죠, 이제? 예, 얘네들이 이러고 애들을 대학교 애들 또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중에 전향했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많이 계시죠?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도 그러니까 내려오시긴 하셨는데 끝까지 이분도 주체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흘러가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주체 사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인식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먼저다. 참 아름답게 들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사람이라고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죠. 예,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역사적, 인식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자연에 대한 투쟁과 사회에 대한 투쟁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투쟁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열심히 투쟁해서 생산량을 늘리자. 그래서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사회에 대한 투쟁은 뭐냐?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이게 이들의 기본적인 역사인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수령론. 인민대중은 이러한 혁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역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따라야 된다. 당은 수령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 이게 수령론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은 나쁘지, 독재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수령론 잘못됐어. 예요. 그럼 뭐죠? 아까 전에 가지고 있던 철학적 인식.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인식. 그 자연에 대한 투쟁과 사회에 대한 투쟁이다. 반미, 반제. 반제국주의, 반아메리카. 이 인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듣긴 들으셨는데 뭐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세종연구원 계셨거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잘 모르셨을 뿐이지. 근데 이분이 세종연구원에서 의견들을 막 냈는데 문재인 정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뵙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메일이 그 세종연구원 이메일밖에 없어서 그 연락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지금 요 인식의 흐름들 정리하셨죠? 예, 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얘네들. 예, 그 저희가 이게 막시즘 그 2018이라는 그 행사 포스터인데 이게 고려대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 영국 그 사회주의 노동당 그 초청을 해서 그 영국 노동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당이라고 이렇게 소수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당이라고 있어요. 그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제4 인터내셔널인가 그러니까 트로츠키주의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서 모여서 이렇게 사람도 엄청 많죠. 이게 강연을 하는데 그 저희가 사실은 트루스 포럼이 고려대에서 강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이거 정치적인 성격의 강연 아니냐? 우리 장소 허가 안 된다 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성향이 아닌가요? 예,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그냥 조금 설명드리면은 정읍 발언, 이승만 대통령 정읍 발언 잘 아시죠? 여기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정읍 발언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정부 세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부터 그 단정 대한민국 남한에만 그 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이 되려는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운동권에서 애들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그 여기 보이시는 게 그 정읍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무기 휴위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안 보이고 통일 정부 하고 싶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낭반망이라도 지금 임시정부나 위원회 같은 거 만들자. 그래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때 저희가 8.15 우선 광복한 다음에 그 46년 2월 8일에 북한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요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이 먼저 정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 만들고 토지 개혁했습니다. 북한식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거 정부죠. 국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어요?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이걸 갖고 들어서 정읍 발언 내용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부터 그 단독 정부 수립의 야욕을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년 8월 15일에 저희가 대한민국 수립, 뭐 정부 수립이라고도 하고 건국이죠. 그렇죠? 건국이죠. 국제법적으로는. 예. 두 번째, 북한의 해방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북한 국제사회가 다 이제 인정합니다. 유엔도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그 유엔 인권위원회 그 COI 보고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인권 침해들이 반인도 범죄 구성한다. 이거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했고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반인도 범죄 국가입니다. 북한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제 와이프하고 얘기한 걸 좀 나눌게요. 그래 당연하지. 이거 그걸 누가 몰라? 예. 그 문재인 정권 그냥 북한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잘해보려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이거 아시나요? 이게 애들 가르치는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만화. 여기서 지금 김일성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제 와이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용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포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예, 청년들 중요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영문 아티클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친구들 몰라요. 문재인 정권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국내에서만 정보가 돌아요. 이거 알려야 됩니다.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 가치 동맹이다. 가치 동맹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 형제자매로서의 동맹이라고 믿는데, 근데 또 다른 형태의 동맹이 있습니다. 한미 간 좌파 간의 연대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 좌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한국 대학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언론사 들어가요. 기자 됩니다. 기사 써요. 요거 한번 보시죠. Is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orth it? 말이 돼요? 이런 게? 한미 동맹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는가? 비꼬는 글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구세웅이라는 친구가 쓴 건데 스탠퍼드인가 예일에서 공부했다는 친구인가 봐요. 이런 친구들이 이런 글을 막 쓰니까 한국에서 일반적인 대중들,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미동맹 당연히 원하죠. 문재인 찍었던 애들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속아서 그렇지. 근데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 왜곡돼서 전달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국회에서 연설하셨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은 참 멋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적인 연설이 있는 날 뉴욕타임즈 국제판 어떤 기사 나왔는지 아세요? 또 구세웅 친구 글이 났는데 한미동맹, 불안한 동맹 이런 식의 기사가 국제판 1면에 실렸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언론의 상황입니다. 언론의 실태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 연대하는 사상적인 배경이 또 있어요. 한국의 좌파 기본적으로 반미 반체예요. 그러니까 반 미국주의 그리고 반 제국주의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좌파 자학적 역사관 가지면서 미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냐, 미국 인디안 학살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냐, 그리고 흑인에 대한 아주 막심한 차별로 인해서 세워진 국가 아니냐, 지금도 그렇지 않냐,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워 보이고 평등해 보여도 지금도 사실은 가장 차별적인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 좌파의 자학적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좌파. 자학적 역사관이에요. 그렇죠? 아까 전에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자학적 역사관.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좌파들도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미국의 좌파들, 좌파라고 하더라도 김일성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좌파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좌파가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또 알려주셔야 돼요. 매체도 그래요. 이게 보면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한국에 지사가 있어요. 이거 허핑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다 극좌인데 저희 우익적 가치를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언론은 한국에 제대로 된 지사가 없어요. 교포 여러분들께서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탄핵의 부당성입니다. 이게 탄핵 얘기 꺼내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 2, 3번은 문재인 찍었던 친구들도 공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옛날에 속아서 그렇지 실상을 모르고.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수 진영이 연합해야 되니까 탄핵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위험한 건 최근에 스누 라이프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SNU 라이프라고 해서 서울대생이 만든 건데 서울대생들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거기에다 정치적인 의견들이나 뭐 이런 것들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좌파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분위기가 오른쪽으로 확 쏠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그때는 애들이 왜 그랬는지 노무현 정권 비판하면서 우파적인 보수적인 가치들이 논의를 막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스누라이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씩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뽑았네. 자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뽑으면 잘할 줄 알았는데 뽑아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박근혜랑 똑같네. 뭉근해네 이래요. 뭐 이상하죠. 이게 탄핵이 원죄예요. 원죄. 그 당시에 언론을 뒤집혔던 거짓 선동들, 탄핵의 부당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져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얘네들 뭐라는 줄 아세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한당은 당도 아니다. 친일파 정당이니까 우선 제쳐놓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수 정당은 민주당이다. 그리고 진보 정당은 정의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지지 철회하고 나는 정의당으로 간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이거 명확하게 근본이 된 탄핵 사건의 부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독교적 가치관 존중.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 월드뷰인데요. 이스라엘 학생단체 중에 한국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단체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다루는 단체들이 있긴 한데
근데 기독교 단체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특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대주의적인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볼 때는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어떤 나라나 다 똑같은 나라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나 성경적인 의미들을 어떤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동시에 창조하셨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스라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저희 포럼에서 다뤘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 메시아닉 크리스찬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 다뤘는데, 참 감사한 게 이분이 또 팔레스타인 목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통역을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치관,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큐 복음서 아시나요? 큐 복음서? 큐 복음서 뭐냐면요, 사복음서 아시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게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관점이 같은 복음서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쓰여진 게 마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마태 복음하고 누가 복음을 쓸 때 마가 복음을 많이 참조했다고 하는데, 마가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마태 복음하고 누가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마태 복음하고 누가 복음을 쓸 때 마가 복음만 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문서, 쿼리라고 해서 어떤 자료, 다른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것이 Q 자료예요. Q 자료라고 하는데, Q 자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전승,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구전, 전승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 대속하심, 이런 증언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제자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었고, 이게 사람 말이라는 것이 과장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럼 뭘 믿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적, 예수의 부활, 구속,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문제가 아주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아니죠? 제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기적 행하실 수 있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북한이 저렇게 꽉꽉 막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 주민들 해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과 같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신학교에서 석좌 교수를 하십니까? 기독교
요한복음 강연하시고요. 로마서 강연하시고요. 왜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가만 계십니까? 청년들이 헷갈려요.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신대입니다. 한신대. 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을. 이게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민중신학 말씀해 주셨는데 해방신학, 퀴어신학 다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성경 해석을 그 사제들이 독점을 하니까 그 교황청이 독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성경책 직접 읽고 우리 건전한 이성으로 예수님 직접 만나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성경 해석하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부처님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러면 그게 신학인가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 것들에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 신학 중에 하나가 퀴어 신학이고, 퀴어 신학이 그러니까 동성애 지지하는 방향으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 좀 치료해달라고 그 부탁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밑에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퀴어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냐면은 그 백부장하고 하인하고 동성애자 연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댁에 가시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겁이 났다.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서 그 하인이 예수님 보고 반할까봐.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아셔야 될 게 신학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논의로, 주장으로 카운트가 돼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식의 논의들 사실 이렇게 신학자 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잡아주셔야죠. 해방신학,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탈을 쓴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중신학, 해방신학의 대한민국 버전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망가뜨렸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미국 교회들,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아주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회도 위태위태하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회들이 조금씩 깨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10년 전이었으면 10년 전에 몰래 그런 입법들이 진행이 됐으면 15년 전에 몰래 그런 입법들이 진행이 됐으면 교회도 뭣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로 교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 문재인 정권 지지하던 사람들도, 전라도 계신 분들도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많은 깨어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봐요. 이 동성애 이슈가 사실 그냥 단순히 동성애 이슈가 아니라 이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 사실 절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이면에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 다들 있으시죠? 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으로 초대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이 동성애 이슈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참 답답하지만, 그리고 이 싸움이 참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회개의 길로 초청을 하시고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죄악된 잘못들, 이런 잘못된 신학들,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이거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왜 드러내실까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북한 해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정권, 김정은의 생명을 지금 취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더디게 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지금 남한의 교회들을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엄청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해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 미국에 무너진 교회들, 유럽에 무너진 사회, 그리고 미국에 무너진 사회를 회복하신 데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꿈을 꾸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꿈을 함께 꾸었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본질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본질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이슈를 비롯해서 지금 북한의 이슈들, 우리 사회에 그동안 묵혀왔던 그 죄악의 찌꺼기들, 드러나지 않던 죄악의 찌꺼기들 다 드러내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세대 간에 무너진 장벽을 깨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직면하고 잘못하였던 것들 회개하면서 나갈 때 그 안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너지죠, 당연히.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고난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고난을 주시고, 교회가 이 가시밭길을 가게 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세대 간의 그 장벽들을 또한 허물기 위해서 그 고난스럽지만 고통 가운데 그런 축복들을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또 그 산업화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모두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꿈이 있습니다. 이 꿈, 지금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꾸고 스스로 실현해 나가기에는 정말 벅차요. 선배 세대의 기도와 영적인 그 축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들, 북한의 해방과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교회들을 세우는 그 꿈이 이뤄질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함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다 같이 칭찬받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